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유식 앵커의 휴가로 오늘 뉴스데스크는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극우 유튜버가 MBC 외국 언론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장우 대전시장 관련 뉴스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장 관련 포털 뉴스의 비판 댓글에 비추천을 누르고 반대로 옹호 댓글에는 추천을 눌러 댓글 여론을 조작한 건데요. 여론을 심각하게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선택적 언론관과 빼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뉴스가 방송되고 몇 시간 뒤 진행된 극우 유튜브 신남성연대의 생방송을 보면 진행자가 이 뉴스를 지목해 대전시장을 비판한 등의 댓글에 비추천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셔서 비추천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자 43개였던 한 댓글의 비추천 수가 1000건 넘게 급증했고 결국 댓글창 상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천이 많아도 비추천 수 역시 많으면 상단에서 내려가는 네이버 댓글 정책을 노린 겁니다. 진행자는 이어 이른바 우파 댓글을 찾아 추천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나였어도 좌비씨 엔터받아 이런 거는 추천 한 번씩 꼭. 해당 댓글은 당시 추천 수가 26개였지만 지금은 2,800여 개가 넘어 댓글 상단에 자리했습니다. 신남성연대 측은 이런 작업을 언론 정화 활동으로 부르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의 단체 채팅방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달부터 본격화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기사 30-40여 건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자의 한마디에 단 10분, 15분 만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정보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또 옮겨 나르는 그런. 신남성연대 측은 이 같은 댓글 작업이 직접 참여 활동으로 합법이라고 내부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계 조작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 조작을 했다면 업무 방해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 운영 정책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채널과 신남성연대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내란 동조 논란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홍성예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홍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내란 동조 여부를 묻는 주민에 대해 경찰을 불러 내보내라고 말해 또 다른 입틀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 예산에서 예정된 강 의원 의정보고회와 관련해 예산군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참석 독려 문자 메시지를 이장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 충남도당이 위법 행위라며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야구장 명칭을 두고 대전시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홈구장 명칭이 한화생명 볼파크로 확정됐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시에 486억 원을 지급하고 구장 명명권을 얻어 한화생명 볼파크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지만 대전시가 이달 초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야구장 명칭으로 사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3천만 원씩 모두 1억 8천만 원을 한 포럼에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포럼은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유령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특히 포럼 대표가 철도공단 전 이사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 공단의 예산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동아시아 철도 포럼이라는 단체에 정책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해마다 3천만 원씩 지난 6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해 동아시아 철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외 활동 내용은 지난 2021년에
공동 주최한 토론회와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서울역에 있다는 해당 단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사무실을 쓴다는 표기만 있을 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16일자로 이 사무실에 이제 배치가 되었고요. 아마 그 전에 이제 이전하신 걸로. 이전했다는 사무실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부 이쪽이 좀 많으셔갖고 선택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상주하시는 인원이 없으신가요? 공단 측은 단체가 매달 한 번씩 해외 철도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철도학회 등에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관련 보고서를 확인해봤더니 상당수가 국제 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짜깁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단체의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철도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단체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외 지하철 건설 용역 등을 수주한 성과가 있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가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천안의 한 재개발 아파트가 시공사의 부도로 완공이 1년 반 이상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원룸 등에서 임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금융비용과 미지급 공사비 등 수백억 원의 부채가 불어나면서 조합원들은 1인당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분양을 시작해 높은 경쟁률로 완판된 천안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당초 2023년 7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직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816가구가 1년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한 입주 예정자들은 원룸과 모텔, 찜질방 등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가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4달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만 원하고 벌써 이사 비용하고 보관료하고 얼마예요 지금. 그냥 돈 1,000만 원이 길에다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 보상금과 추가로 들어온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400억여 원의 빚까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5억 2천 갖고 저한테 이제 그걸 못 갚으면 저한테 압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얘가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공정이 대부분 진척된 후 부도가 난 시공사에서 임시 사용 승인에 필요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85% 정도를 여기를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85%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자행을 끊어서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나머지 15% 공사한 업체한테 다 책임을. 천안시는 하루빨리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입주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사에서 협조가 안 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도가 난 시공사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작성한 3자 간 사업 약정서를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만간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정상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크록스 제품 대부분이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허청은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16곳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 상품으로 판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식 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상가의 40% 이하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독립운동 역사와 가치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새롭게 탈바꿈해 독립운동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장부 출가 생불안. 기념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문장입니다. 대장부가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독립운동에 뛰어들 당시 윤봉길 의사의 강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1년간 개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기념관에선 윤 이사의 소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이르는 일대기를 다양한 사료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밥그릇 같은 일상용품부터 20여 편에 이르는 시,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윤 이사의 일기장 등 하나하나 인간 윤봉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윤봉길 의사의 이름들, 별명들을 타이틀로 정해서 윤봉길 의사의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이거가 일어난 그날은 시간대로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바꾼 시계가 실물 그대로 선보이고 AI로 재구성된 당시 화면은 운명의 하루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제 윤봉길 의사분과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이라든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데 많이 오래 걸렸다거나. 새롭게 선보인 윤봉길 이사 기념관은 학예사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윤 이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깊이를 더해줄 계획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부흥에 많은 그 힘을 쓴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5년간 뜨거운 삶을 살다간 농민이자 문인, 교육자, 농촌 계몽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가 윤봉길 이사의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5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천군 노인복지센터 30만 원, 서천군 성폭력 상담소 이지연 씨 10만 원, 서천군 장항읍 별미식당 박소규 씨 10만 원, 서천군 성일 지역아동센터 10만 원, 서천군 장항읍 신원직 씨 10만 원, 서천군 약사회 30만 원, 서천군 유정임 씨 30만 원, 서천군 최완구 씨 10만 원, 서천 미소의료기 박영매 씨 10만 원, 서천군 김기훈 씨 10만 원, 서천군 김애란 씨 10만 원, 서천군 판교면 지의용 씨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전 지역 대학병원들이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 정상 진료를 진행하고 설 연휴에는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충남대병원과 대전 성모병원 등 대전 대학병원들은 오는 27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고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해 진료 공백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외국산 농수축산물과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입품 유통업체 등을 현장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산시 운산면의 한 사찰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의식을 잃고 밖에 쓰러져 있던 60대 운전자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2시쯤 태안군 소원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거주자 8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련 검사 건수와 양성률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800여 건의 95.3%의 양성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